안녕하세요. 2025년 4월 20일자 스톡 차트 애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도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엔비디아, 아마존, 알파벳, 브로드컴, 메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그러면 애플 차트 보실게요. 애플 차트고요. 보시다시피 지난주에 저 199.61 라인 여기에 걸치면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못 미치는 그런 상태로 장이 끝났죠. 그리고 종가는 198.23에 해당되는 198.15에서 장이 마감됐었는데 월요일에 갭상승했죠. 그리고 나서 이 두 개의 다운 트렌드 라인 중에서 이 위쪽에 거의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다시 쭉 빠져서 내려왔죠.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마저 올라갔다가 바로 훅 빠져서 내려오면서 이 안쪽에 다운 패러럴 채널, 되게 기울기가 완만했던 다운 패러럴 채널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밀려 내려오는, 그래서 결국은 이 다운 패러럴 채널의 하한선보다 다시 밀렸죠. 그리고 나서 화요일날 도지 만들고 수요일에 또 개파락 했다가 좀 올라서 199.61을 넘어서나 했는데 바로 다시 빠져내려와서 192.82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죠. 그리고 나서 요 다음 트렌드 라인에 안쪽에 갭 상승해서 있다가 196.94에서 도지를 만든 그런 상황입니다.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. 애플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상승한 이유가 그 주말에 그 반도체 관련된,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그 셀룰라 폰, 휴대폰과 그 관련되어 있는 뭐 반도체들,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 익셉션, 그 예외 조치가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화요일에 바로 화요일이 아니죠. 일요일 날 바로 좀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게 사실은 익셉션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되게 믹스드 시그널을 줬죠. 그리고 나서 바로 상승했다가 다시 쭉 빠져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던 것이죠. 그래서 그 이후에 그 트럼프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중국과 그 협상을 원하는데 협상이 그렇게 그 협상 테이블에 중국이 나올 생각이 없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미국은 오히려 더 심한 관세를 더 올려버렸죠. 뭐 140 몇이었다가 240까지 올렸죠. 그래서 뭐 중국은 그래서 거기에 보복 관세를 했다가 뭐 140이나 240이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대응한다는 발표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장이 그 전주에 수요일 날 올랐었던 거 이상으로 더 이상 오르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죠.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그 수요일에 올라간 거, 그리고 그 다음에 목요일에, 그 전주입니다. 전주 목요일에 했었던 이 레벨 정도에서 이렇게 세틀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른 주식들, 이따 보실 주식들은 이 정도까지 올랐다가 빠지진 않았죠. 왜냐면 그 전에 이미 90일 관세 유예한 이후에 다른 주식들은 이제 세틀이 어느 정도 이 근처에서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히려 더 빠져 내려왔는데, 애플은 그 익셉션, 모바일 폰이랑 컴퓨터랑 반도체 이런 것에 익셉션이 됐다는, 될 수 있다는 얘기 나오면서 더 확 치고 올라갔다 빠진 거라서 그만큼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이 정도에서 세틀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애플은 뭐 특별한 조치가 주말에 나오지 않았고 뭐 주말에 나올 것 같지 않죠. 그리고 금요일, 토요일 그 이스터 홀리데이 하면서 물론 월요일장은 펼쳐집니다만 금요일장은 휴장이었고요. 월요일장이 펼쳐집니다만 월요일도 공휴일이죠. 미국은. 그래서 월요일에 장은 벌어지지만 크게 움직일 것 같지 않고
화수목금 이렇게 보시면서 뭐 그 뉴스에 매크로에 영향을 받는 그런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를 때에 정지되는 부분, 떨어질 때에 정지되는 부분, 이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이 레벨들이 지배를 하고 있죠. 그래서 그런 레벨들만 잘 체크를 해 놓으시면 그 트레이딩 하시는데 어떤 다른 매크로가 나와도 좀 빨리 올라가면 아, 여기 이 정도에서 한번 반락하겠구나, 아니면 뭐 이쪽으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반등 한번 하겠구나, 이렇게 하면서 추세는 더 떨어지더라도 일단 한 번씩 쉬어가는 모습 보이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애플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.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죠. 네,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애플은 이 위로 이렇게 크게 갭상승을 했지만 그렇게 큰 갭상승을 하지 않고 살짝 갭했지만 내려왔고, 화요일도 385.58에서 버티는 모습 보여줬고, 하지만 수요일에 갭하락하고 더 쭉 빠져서 내려와서 366.78까지는 못 가고 그 위쪽에서 지지받고 올라가서 요 밑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요 다운 트렌드 라인 여기에 걸쳐 있었습니다. 그리고 다시 갭상승했지만 요 다운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에서 저항받고 다시 내려왔고 366.78에 이렇게 딱 걸쳐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이번 주에 있었던, 그러니까 전주에 있었던 요 다운 트렌드만 보면 더 빠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, 그렇다고 해서 뭐 또 특별히 그 악재로 볼 수 있을 만한 요건도 없기 때문에 지금 다른 또 무슨 그 조치들이 또 그 미국 정부로부터 나올지 안 나올지 일단 그거를 확인을 하시고, 일요일, 월요일 지나서 화요일 이때쯤에, 월요일에 장은 벌어집니다만, 그래서, 뭐 공무원들이나 그런 데서 뭐 발표가 있을 때는 아마 화요일 돼야 될 것 같으니까, 월요일 지나서 화요일 이때,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밀고 내려올지. 근데,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 다운 패러렐 채널에 이렇게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더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봐야 되겠죠.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강도보다 이 다운 패러렐 채널에서 저항받고 내려오는 강도가 더 크기 때문에 뭐 한 55에서 60% 확률로 더 떨어질 확률이 더 있다. 그래서 이 패러렐 채널 안쪽으로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좀 더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. 다음은 엔비디아죠. 네, 엔비디아는 보시다시피 이 전 수요일날 올라갔었던 것보다도 갭 상승에 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. 그러니까 다른 앞에 보신 두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요일 레벨보다는 조금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그마저도 못했죠. 하지만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에 걸치면서 화요일까지만 해도 좀 버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, 수요일에 갭하락을 좀 심하게 하고 도지를 만들었죠. 그리고 그 갭하락해서 올라가는 게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딱 걸쳐서 내려왔고, 결국은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벗어나지 못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거의 갭이 없었던 상황이지만 바로 빠져서 내려가서 그래도 101.49 그 저점도 100.05죠. 예, 그래서 100달러는 그래도 거의 버티는 정도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, 이거를 여기 이제 100이 어디 있는지를 좀 여기다 이렇게 놔볼게요. 여기서부터 했다고 해야 되나요? 뭐 이 정도로 이거를 100으로 이렇게 놔서 보시면 여기에서는 저항선으로 사용이 됐고, 뭐 여기 다른 데서는 그냥 무시당했지만 여기서도 지지받았다고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둘 다 이 100이 그래도 버티는 라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다운
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지만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이 100에서 지지받고 어느 쪽이 더 셌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. 그래서 이 100이 무너지면 더 쑥 빠져 내려갈 것이고, 만약에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상향 돌파되면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. 하지만 아래도 여기서 강하게 지지받았고 여기서 강하게 저항을 받은 상황이라서 이 두 개의 강도는 큰 차이가 없다. 그래서 결국은 어느 쪽으로 뚫느냐를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얘는 조금 더 이렇게 밀어볼게요. 그래서 이 두 개의 라인, 이 다운 트렌드 라인, 이 레벨, 100달러 레벨, 요 두 개의 강도가 어느 쪽이 깨지느냐를 보고 방향을 판단하시고, 그게 깨지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내려갈 것이다. 하지만 여기에서 요게 지금 이 106.94가 강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강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 106.94로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, 이게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? 여기 사이에 갭이 보이시나요? 예, 이게 여기에서 저항을 받은 게 아니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저항 받은 걸로 하고 보셔야 될 겁니다. 그래서 요 레벨 다운 트렌드 라인 이 안에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만 확인을 하시면 되고, 내려오면은 여기 있는 97.40도 쉽게 깨질 수 있고, 요 다운 트렌드 라인까지는 밀려 내려올 수 있다. 그리고 요 패러렐 채널도 지금 사실 패러렐 채널이 그게 큰 강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요 패러렐 채널보다는 요 다운 트렌드 라인을 좀 더 주목하셔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. 다음 아마존이네요. 네, 아마존 보시면 아마존도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와 온 상태, 그리고 갭 상승도 별로 없었죠, 월요일에. 그리고 떨어지는 것도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는 좀 마일드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172.50 라인, 얘네가 굉장히 강하다. 그리고 뭐 이 다운 트렌드 라인도 있긴 하지만 뭐 크게 여기에서 지지받았다고 하기는 어렵고요, 도지 만들어서.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는 183.36, 180.25 이 둘 다 뭐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당장은 172.50에서 지지받았다는 것, 이 사실 말고는 없습니다. 그래서 다시 반등을 할 가능성도 있고 다시 여기서 밀려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, 그래서 172.50이 어떻게 지지선으로 작용하느냐, 그냥 무시당하고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뚫리면 165.75, 161.73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렇게 3개의, 그리고 뭐 여기까지 지금 4개가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 더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올 때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영향을 받아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정도 하나 더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마존은 이 172.50이 어떻게 될 것인지 주목하시고,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 다운 트렌드 라인, 내려간다면 이 다운 트렌드 라인보다는 165.75나 161.73 얘네들을 더 주목해서 보시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. 아마존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. 다음은 알파벳이네요. 네, 알파벳 보시면 여기는 이 수요일에 고점을 찍고 올라가서 심지어 도지를 만들었죠. 훅 치고 내려오는 음봉이긴 음봉인데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음봉이 아니라 버텼고, 그리고 여기서 저항은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고, 그리고 화요일에 더 떨어졌지만 155.74에서 저항을 받았고, 수요일에는 갭 하락해서 떨어졌지만 여기가 지지선이 저항선 돼버렸죠. 그래서 도지 만들었고 다시 위에 올라갔지만 더 밑으로 밀려 내려서 149.60도 깨진 상황. 그렇지만 막판에 힘을 내서 그 종가는 조금 위로, 세틀먼트는 위로 올라간 걸로 보셔야 됩니다. 마일드하게 떨어져 있고 뭐 큰 다운 트렌드라고 보기도 어렵고, 뭐 여기 있는 레벨들이 딱딱 잘 맞아 떨어지는 상황도 아니고, 그냥 알파벳은 그냥
이 분위기에 따라서 슬쩍 올라가고 내려가고 큰 볼라틸리티 없이 이 근처에서 이렇게 오르내리다가 뭐 큰 그 지지 저항 없이 이 안쪽에서 이렇게 흘러갈 정도? 뭐 그러니까 전망을 할 수 있을 만큼 어떤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. 사실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도 그랬고 관세 유예로 올라갈 때도 그랬고 되게 마일드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알파벳은 그냥 유지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더 크게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 더 크게 올라갈 것 같지도 않습니다. 그래서 뭐 중요한 요 다운 트렌드 라인 이 정도에서 여기서 이렇게 저항을 받은 것처럼 올라가도 한 이쯤에서 저항받고 떨어져도 149.60 이 정도에서 뭐 지지받고 뭐 이 정도로 생각 여기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되게 높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알파벳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. 다음은 브로드컴이죠. 브로드컴도 이 전전주 움직인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되게 마일드하게 움직였습니다. 갭 상승을 했다가 185.16에서 그냥 바로 저항받고 떨어져 내려와서 176.5랑 이렇게 걸쳐 있고요. 화요일에는 도지 만들면서 볼라틸리티가 거의 없었죠. 그리고 나서 개파락해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의 다운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에서 시작을 했죠. 그리고 나서 좀 더 밀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176.55에서 저항을 받았다고 보면 되겠죠. 이게 월요일에서는 지지선으로 사용됐지만 수요일, 목요일에는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여기도 뭐 이렇게 걸쳤다면 걸쳤는데 큰 의미를 줄 만한 그런 건 아니죠. 뭐 움직일 자체, 볼라틸리티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브로드컴도 뭐 크게 이런 저런 거에 그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168.37하고 185.16 사이에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유지를 하는 정도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브로드컴도 이 168.37 185.16 이 안에서 이렇게 레인지 무브를 할 것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브로드컴은 이렇게 정리할게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메타인데요. 메타는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더 하락폭이 컸죠. 그리고 월요일의 갭 상승도 그 전주 수요일에 그 고점에 비하면 굉장히 거의 5분의 3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갔고 내려와서 5분의 2까지 밀렸죠. 여기서 지지를 일단 받았지만 결국은 그 지지선이 저항선 돼서 다시 밀려 내려왔고 그리고 나서 수요일 개파락해서 결국은 495.60까지 이 얘기는 수요일의 저점보다도 더 밑에까지 저점을 찍었다는 얘기죠. 그리고 나서 금요일의 종가 그 세틀먼트 가격은 여기에서 수요일 그 전주 수요일에 저점마저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끝났으니까 메타는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내려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려가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이게 만약에 올라온다고 해서 여기서 저항받고 다시 더 밀려 내려갈 가능성도 있죠. 하지만 다른 주식들처럼 그 전주의 저점에 거의 가까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저점까지 뚫고 내려가면 이것도 굉장히 곤란해집니다. 그렇죠? 뭐 지난해 8월 정도까지긴 하지만 저점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이 지지선으로 작용할 확률이 되게 커졌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서 메타는 조금 더 밀려 내려갈 확률이 더 있다라고 보시고 195.60이 과연 어떻게 깨질 것인가, 이게 깨질 것인가 지지받고 올라갈 것인가, 그래서 지지받고 올라가면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극복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, 그렇게 올라가면 이 화요일 레벨까지 화요일에
그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, 뭐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. 그래서 더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메타를 가지고 계신 분은 일단 정리를 하고 나서 올라갈 때 다시 되사서든지 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, 여기서 지금 당장 반등을 할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서 포지션 매니징을 하시거나 해야 될 것 같고, 뭐 지금 이 상태에서 누구도 여기서 사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겠죠. 뭐 저평가 됐으니까 저점에서 사야 된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,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매수를 하시는 게 그렇게 좋은 판단인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메타는 장이 더 무겁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, 뭐 그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 상대적으로 보셨다시피 조금 그 전전주에 비해서 잠잠한, 그렇지만 치고 올라가지도 못하는 상황, 그리고 뭐 중국 정부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상황이겠죠. 뭐 혹자는 이게 다 트럼프 계산이 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제 개인적으로는 전혀 그래 보이지 않고 그냥 몰랐던 것 같습니다. 일이 이렇게까지 될지는 몰랐지만 희망을 놓지 않고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될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, 그러면서 또 파월이 뭐 여러 가지, 예를 들어서 강달러를 추구했던 트럼프에 비해서 다른 수합 체결한 다른 나라 중앙정부가 달러를 원하면 달러를 내주겠다는 얘기까지 했고, 대놓고 스태그플레이션 올 거라는 얘기했고, 인플레이션 위험하다는 얘기했고, 뭐 여러 가지 그 불리한 이야기들이 나왔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더 파월 의장을 자르니 많이 뭐 이랬고, 베센트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, 아주 총체적 난국입니다. 그런 상황에서 또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, 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해야 되고, 또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을 굉장히 쥐어짰죠.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만, 뭐 일본 기시다 총리가, 기시다 총리인가요? 잘 모르겠네요. 그 일본 새 총리가 가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했고, 뭐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. 되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뭐 거의 실시간으로 제가 요새 텔레그램 채널에 이런저런 그 상황들 공유하는 그런 것 좀 참고를 하셔서 그거 보시면서,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그 최신 정보들 올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 고려하셔서 트레이딩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제 선물 차트 분석 때도 말씀드렸지만, 제가 5월 달에 또 해외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초보자분들에게 그 해외 선물 트레이딩 어떻게 하는지 소개해 드리는 그런 유료 강의 하고 있으니까, 제 그 커뮤니티 게시판이랑 이런 데 찾아보시면 5월 강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 참고하셔서 그 관심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주위에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좀 소개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선물 차트, 해외 선물 차트와 나스닥 그 주식 차트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